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2일인데 벌써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필요 없습니다.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주주면 헤이홀더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자신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공감하거나 연민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트라우마적 유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유괴나 납치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지만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주가에 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보사 관련 회사 발표 내용이나 네이버 종토방에 나오는 긍정적인 정보에 희망을 품게 됩니다. 물론 당연하게 이것이 존버할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코롱생명과학 상황은 그냥 있기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침 관련해서 유튜브 댓글이 있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개인만 소통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과의 소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중국 기술 수출도 추진하는지, 현재 진행은 해나가고 있는지, 언제 대략 임상 3상 투약이 마무리되는지, 올해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상되는지, 그에 따른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지, 주주들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들이 회사와 여의도의 소통에 집중하고 중국 기술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지, 임상 3상 투약이 마무리되는지, 올해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상되는지 집중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제가 집중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걸 집중 안 하고 있어서 플랫바이오 코생의 용역 계약을 못 찾은 건가요? 주주들이 집중하면 회사에서 그 원기옥을 받아서 여의도와 소통하고 중국 기술 수출을 진행하고 임상 3상 투약 마무리하고 중간 데이터를 발표하나요? 이런 사항은 당연히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한케이님, 우선 플랫바이오는 조금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항은 좀 모호합니다. 플랫바이오와 코생의 용역 계약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모호하다는 것인가요? 플랫바이오가 BD 관련한 인력이 없고 관련 업무를 실행한 경력이 없습니다. 플랫바이오는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에 특화된 회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플랫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회사라면 제가 문제 제기했다고 바로 해지한다고 할 수 있나요? 앞뒤가 안 맞는 계약입니다. 회계 연락건 지분 3%가 되어 코생과 플랫바이오 간 계약에 오고 간 서류를 확인하면 명확해지는 사안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 제안서, 실사한 파이프라인 결과물, 플랫바이오를 검증한 코생의 실사 등이 저는 거의 없다고 확신합니다. 실제 2차 전화통화에서 이 부분 물고 늘어지니까 관련자들 모두 해지할 것이니 문제없다 하고 모두 자리 떴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2022년 11월 이우석 대표님이 계실 때 플랫바이오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는 코롱생명과학 대표로 선임되어 2023년 5월 KLS 2031, 302하나까지 확장했습니다. 일단 특수거래인 거래 사항으로 엄격한 내부 통제를 거쳐서 진행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계사 몰아주기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불공정 거래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위 문제 사안의 어느 한쪽에라도 걸리면 대표의 배임으로도 걸릴 수 있는 문제여서 코롱생명과학은 10억 원 이상 대표이사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 거래 정지 관리 종목 지정 등 거래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앞에서 언급한 제대로 된 정보의 수집 및 확인, 분석 없이 대표이사가 결정한 사안이 그대로 이사회에 통과했다면 그 문제는 금감원 고발로 형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처는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문제 제기한 저에게 중국애로 안 나오면 찌남케의 책임이라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회사가 자기 일을 안 하고 주주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애로가 현재 코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걸 가지고 협박당한 것입니다. 대표가 자기 회사 계약 문제 삼았다고 자기 회사 주주에게 배상 채움을 지우겠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이런 경우를 당하는데 우리 주주들이 회사와 여의도 소통에 집중하고 중국 기술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지, 임상 3상 투약이 마무리되는지, 올해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상되는지 집중한다고 뭘 해줄 수가 있나요? 혹시라도 진한K 엿먹으라고 KLS 파이프라인 다 멈추면 어떡하나요? 이건 말씀대로 모호한 계약이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계약은 어찌되었든 코롱생명과학 대표의 사인이 들어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코롱생명과학 단독으로 중국 애로를 추진했다고 합시다. 중국의 애로 관련 마지막 미팅을 대표가 참여합니다. 이때 코롱제약 법인카드로 비행기 결제하고 호텔 결제했습니다. 이건 코롱제약이 관여건이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한 코롱제약의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그냥 뜯기는 상황이 되는 모호한 계약인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해 봅니다. 자기 지분이 2대 주주인 코롱제약이 중요할까요? 그냥 월급쟁이 대표인 코롱생명과학이 중요할까요? 건수만 있다면 코롱제약의 모든 걸 밀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이미 KRS 30 이하나도 원래 일정보다 약 1년 늦게 임상 승인 받았습니다. 코롱제약 동서이식 실험하느라. 물론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주인 우리가 꼭 필요한지 알 수가 있나요? 이 플랫바이오와 코생의 용역계약의 변경, 5월 9일 날 있었던 이 용역계약의 변경은 대표가 앞으로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할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계약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코롱생명과학 대표로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가 보이는 일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의 대표로서 코롱생명과학의 이익이 아닌 플랫바이오의 이익을 가장 먼저 챙기는 대표의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차 주주로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생각이 들다가도 중국애로 네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주댐에게, 찌남K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한 대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결정은 일단 지분을 모아야 한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김선진 대표가 미국 FDA 임상 3상 재개를 추진하는데 결정적으로 주도했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한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그냥 임상 3상 재개가 누구나 하면 다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체 무슨 근거로 FDA 임상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 뉴스 때문입니까? 인보사 기사회생시킨 미 임상 재개 숨은 공로자 김선진 플랫바이오 회장. 2020년 3월에 티슈진 사회이사로 오신 분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FDA 숙제에 대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FDA 숙제는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구성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 두 번째로 왔던 공문에는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추가 특성 분석, HC 제1액의 연골세포 특성 분석 자료 보완, TC 제2액의 개그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에 TC 세포의 외피 유전자 EMV 개내를 각각 도입 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확인. 이게 숙제였는데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FDA 숙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회사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한 저는 인보사의 숨은 공로자로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관련 뉴스에서도 본인이 무엇을 했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예. 인보사가 미국에서 재임상 허가받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신념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인보사 사례는 실패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나 역시 처음 경험한 사례였지만 실패와 실수는 명확하게 구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건데 그래도 물질 자체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효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 FDA는 서로 교신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었고 당국 입장에서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나 회사가 이해하기 쉽은 것들을 여러 차례 공식적인 서면 미팅을 통해 서로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공적으로 재개 허가가 나왔고 회사 입장에서도 한번 패배를 맛본 거니 프로토콜과 임상 조건을 최적화했습니다. 연내에 환자에게 재투여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기사 내용에 본인이 한 게 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도운 건 FDA에서 서로 교신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회사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서면 미팅과 뭐 대면 미팅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과정에 제가 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했는지 없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기서 큰 역할을 했다는 기자의 질문이 질문 요 하나가 그냥 큰 역할로 한 것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결국 저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에 FDA 숙제는 미국의 노문종 사장님께서 고생하셨고 코롱생명과학의 김수적 박사님이 한국에서 백업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4월 이후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인보사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2020년 4월에 사회이사였고 2021년 6월에는 코오롱 티슈진 CMO가 되셨습니다. 볼게요. 2020년 6월에 비시캔과 항암 신약 개발 공동 연구를 했고요. 2020년 9월에 메디데이터 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넥스트 코리아 2020 심포지엄에 참여하셨고 2020년 12월에 투비소프트 추가 적응증 개발에 참여하셨고 2021년 1월에 지바이오로직스와 공동 연구 협약 계약 체결하셨고 2021년 2월에 BDI와 파트너십 체결하셨고 2021년 4월에 신라젠 매각 PT 관련돼서 참여하셨고 2021년 6월에 연세의료원 클러스터 구축 협력을 하셨어요.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인보사 관련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는 도통 상상이 안 갑니다. 2021년 4월에 나온 뉴스를 보면 2020년 11월에 론자로 위탁 생산을 했는데 시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된 게 확인됐어요. 회사는 이물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자재를 교체하고 검수를 강화해 시료를 새롭게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이사로 계셨던 2020년 11월부터 이 론자가 새로운 시료를 생산할 때까지 이분께서 11월에 넥스트 코리아 심포지엄 참여하셨고 12월에 투비소프트 추가 적응증 개발에 참여하셨고 1월에 지바이오로직스 공동 연구 협약회 했고 2월에 비디와의 파트너십 했고 4월엔 신라젠 매각 PT, 6월엔 연사유론 클러스터 구축 협력을 했는데 그럼 이거 2022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 바쁜 일정 중에서 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2020년 7월에 인보사 숨은 공로자가 되셨고 BDI 관련 뉴스에서는 임상 3상 보류된 상황에서 3상 재개를 이끌어낸 신의 손이라는 평가로 됐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인보사를 위해서 한지 모르는데 이미 숨은 공로자이고 이미 신의 손입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명확하게 회사에서 설명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 6월 코오롱 티슈진 CMO가 되고 나서 투약까지 약 6개월 21년 12월 말에 투약이 됐으니까요.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이 CMO 최고 의학 책임자가 되시는 거니까. 그런데 투약 전 6개월이면 이미 인보사 생산 중이거나 생산 시작 준비가 마친 상태일 겁니다. 거의 끝날 분업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했었는지 할 수 있는 게 뭔지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있었는지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숨은 공로자라는 뉴스를 무조건 믿는다면 저는 차라리 제 영상 댓글을 더욱 신뢰합니다. 그냥 알고리즘 떴길래 봤는데 바이오 업계에서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점이 많네요. 사실상 한국 바이오 업계는 허상이 많은 듯합니다. 기술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원천 기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개발하다 문제되면 계속 고학력 고스펙의 인원을 갑자기 임원으로 앉히긴 하는데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얼굴마담 아니면 그냥 팀과 노년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정부 과제용 얼굴 마담이라던가. 바이오 업계에서 한국 회사들이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 능력 뻥튀기 해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대부분 기자들이 받아 적는 식의 기사가 대부분 그 회사가 개발 능력이 되는지 생산 능력이 되는지 언론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
또한 한국 회사들이 잘하는 거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외국 특허 만료된 것이나 이전한 것을 죽어라 찍어 만드는 거.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자로 국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의 회사들은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속을 알면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절반 이상이 특히 본인들이 자체 개발한다는 회사들은 거의 믿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문제가 터지고 결국 안 되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봤네요. 그냥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영상의 주요 요지 중 하나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바이오 개발과 인허가가 특출한 한 명이 갑자기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인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댓글을 신뢰합니다. 결국 여기 보시면 인맥적인 부분이 엄청날 것입니다. 미국부터 중국까지. 사실 기술 수출 건에서도 이 사람이 앞장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플랫바이오 대표의 인맥을 통해 기술 수출을 하자는 것인데 인맥이 넓은지 좁은지 훈일님이 아시나요? 이미 2019년에 중국 애로 사인 직전까지 갔던 코롱생명과학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수조 원짜리 계약이 인맥으로 되는 건가요? 인맥으로 하는 거라면 이미 중국이 기술 수출한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를 영입해서 직접 뛰게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회사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대표 한 사람의 역량에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모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시스템 부재 및 내부 통제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한 사람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수출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존망이 대표의 인맥으로 결정된다? 이런 회사 운영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플랫바이오와 코생의 용역 계약은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제대로 된 절차가 있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 나만 믿어. 이러고 계약하는데 사업 제안서, 파이프라인 실사 이런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코롱생명과학 대표가 되었다면 중국 애로를 성사시킨 후에 KLS 2031, 3021까지 용역 계약을 확장 변경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또한 비독점으로 컨설팅 계약을 추진하려 했으니 그닥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넘게 독점 계약이었는데 추진하려고 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계약 기간이 1년, 2년, 3년도 아니고 더 긴 계약인데 이게 독점이 아니면 뭔가요? 플랫바이오 용역 계약 이전 야포와의 계약은 단기였는데 3년보다 더 긴 계약이라며 그냥 계약 나올 때까지 있다가 뭐든 나오면 계약금 곱하기 수수료 먹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 제가 이상한 놈이고 삐뚤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재판에 졌을 때 회사의 대응을 논의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이고 또한 제품을 현재 출시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대응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정말 주주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하루 종일 대책회의를 해도 모자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법원에 갈 것인지 정해야 됩니다. 인보사 안정성이 깨졌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주주 대응은 어떻게 할지도 논의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미쳐가지고 해외홀더 2.6% 지분 모았거든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주주 공지 하나 없어요. 여의도에서 재판 결과 관련 동향이나 또 수급 동향 파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수급을 어떻게 끌어올 건지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대상자의 재판 결과 설명이나 향후 계획 등도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시각적 관련돼서 관계 설정 및 인보사 임상을 다시 할지 그냥 넘기고 미국 임상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지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재판에 있을 이 행정소송의 영향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각종 민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및 예상, 필요한 합의금 예산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코생 조직의 교환 및 위로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그냥 일본 애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중국 애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끝없는 사안들이 질비한데 회사에서 대응책이 나올 수가 없다.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리스크 관리 점검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에 따르는 회사 워크숍이나 이런 문제는 회사 내부의 상황입니다. 법적인 부분과 회사 운영의 부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회사 워크숍이 회사 내부의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틀 후에 태풍이 오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경우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가로 치면 하한가 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에 있어야 할 장관들 모두 데리고 용인의 인재개발원으로 워크숍을 갑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리고 법적인 상황을 버리고 회사 운영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 주주의 입장 아닌가요? 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사법부에서 처리하는 건데 회사 내부의 상황이 잘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대통령이 인재개발원에 안 오셨네요. 아무도 모르게. 내부 상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회사가 어떻게 무엇을 대응할 수 있습니까? 서울, 김천, 충주 모든 사업장에서 집합한 100여 명이 온 워크숍에 대표가 불참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였는데 이런 워크숍 뭐하러 하는 거냐라는 글이 블라인드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참석 안 한 것도 제가 확인했어요. 재판 결과 나오고 하한가 근처까지 주가가 떨어졌는데 회사 대책회의가 블라인드에 돌아다니는 내부 총지라는 글들 모두 사법 처리한다가 대책회의였다는데 사실이냐? 이런 글도 지금 블라인드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팔로우업하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법적인 부분은 버리고 회사 내부 상황에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게 주주 입장 아닌가요? 진한 K님, 회사의 요구사항은 좀 명확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비중이 현저히 낮다. 이에 대책은 무엇인가? IR 레터를 분기 단위로 작성해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시점을 예측 주주들에게 투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미국 학회 참석 시 미리 알려주고 무엇을 발표할지 전후로 회사 공지사항에 작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중국 애로 안 나오는 게 네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제가 외국인 기관 투자 유치 어떻게 할 거예요? IR 레터 분기 단위로 써주세요. 미국 학회 참석 시 미리 알려주고 무엇을 발표할지 전후로 공지해달라고 하면 회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지난 10년간 회사 커버한 누구보다도 회사의 우호적이었던 제가 말해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지난 수년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신약 승인 나오고 마이너스 30% 하한가 갈 때도 미쓰비시 기술수출 나오고 마이너스 11% 갈 때도 2019년 인보사 사태 터졌을 때도 주가 끝없이 떨어져서 깡통을 차도 인보사는 진짜 약이니까 찐이니까 참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어떻게 더 참나요? 훈일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 요청하려면 결국 회사에서 부담스러워할 만한 지분이 없으면 요청한다고 드러나 주나요? 이런 거? 진한 K님, 회사의 요구사항은 좀 명확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명확하겠어요? 저는 회사의 투명 경영을 요구합니다. 저는 회사가 주주에게 신뢰를 주기를 요구합니다.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요구합니다. 저는 다시는 회사가 인보사 사태와 같은 실수 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회사 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길 요구합니다. 저는 인보사 사태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를 코오롱그룹에서 이해하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2019년 3월 주가로 돌아가기 전에 코오롱제약과의 합병을 반대합니다. 최소한 그 시점이 돼야 인보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한 코오롱생명과학의 가치라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나요? 좀 더 명확한 요구를 한다면 회사 일을 똑바로 해라 입니다. 주주와 직원을 생각하면서 똑바로 해라입니다. 똑바로 해라. 이게 넓은 의미라고요? 그냥 당연한 거 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여기 써 있는 모든 게 주주들이 원하면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개무시당하나요? 우리가 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블라인드에 회식 이야기, 출장 이야기, 새우 이야기, 술자리 이야기, 여자 이야기, 임상 이야기 등등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정말 놀라운 것이 제게 오는 제보들, 왔던 제보들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우려되는 상황도 실제로 일어나는 정황이 지금 있어요.
회사에 요청한 대로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잘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영상 보시고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영상 보시고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다고 인보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인 이야기 가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헤이홀더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